안녕하세요. 맥키니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과거에 허위 공매도 관련된 부분에서 109만 주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 기사가 있었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3, 4병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들이 이제 기사가 조금씩 나오면서 향후에 가장 중요한 어떤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제 3, 4병 관련해서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가 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나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자사주 매입 기간에는 합병 관련되는 이사회를 개최를 못 하는데요. 본래는 8월 달까지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데 7월 22일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다 완료를 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이사회 개최를 해서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얘기를 구체하는 것이 셀트리온 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미 이제 2020년도에 그 계열사 3, 4병을 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하고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하고 합병은 일단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홀딩스하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합병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상장사 3사의 합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서정진 명예회장의 셀트리온 홀딩스 산하에 이제 셀트리온 3사가 이제 들어가는 어떤 구조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관해서 회사가 어떤 청사진을 밝히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분식회계 논란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3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판단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분식회계 관련되는 부분들도 특별하게 이제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미래의 어떤 그동안에 항상 지배구조 관련되는 부분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못했다,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3사 합병이죠. 그래서 주가도 이미 2020년도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병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시기고, 향후에 어떤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이제 주가 재평가 작업에서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정리를 해서 빨리 이제 발표를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충분히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우려를 안에 들 정도의 이제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면서 이 바이오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투자를 하고 제도적인 어떤 부분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풀고 5천억 어떤 펀드 조성 관련된 기사가 좀 나왔죠.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항상 이제 바이오 입장에서 보면 이 삼성까지 기술적 역량이 있습니다만 경험이라든지 재정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만들어서 이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가장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의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5천억 규모의 민간합동 K바이오 백신 펀드가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1조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4차 민생경제회의에서 바이오 헬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백신 허브 조성이라든지 금융지원 확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셀트리온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2026년도까지 백신 바이오 기업에다가 13조 정도 규모를 투자하는데요. 여기 대상 기업 중에 이 셀트리온도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액이 최소 20억에서 많게는 이 8조 7,400원까지 13조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 입지라든지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세액공제, 금융주도 강할 방침이니까 상당히 바이오 쪽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어제도 나왔고 최근에 이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투증권은 이제 한국 금융주주의 이제 자회사죠. 과거에 이제 동원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달에 이제 금감원하고 금융위로부터
이 차입 공매도 관련되는 주문 시에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해서 과태료 10억을 부과받았다. 이런 거를 공시를 전자공시 시스템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최근 게 아니라 지난 3년 3개월간의 공매도 표기를 누락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김주현 금융위원장인가요? 시장상에 따라서 공매도 금지도 가능하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왔는데 시장이 급락할 때 사실은 이제 이런 구두 개입을 금융위원장들이 하게 되면 뭐 공매도 하는 입장에서 뭐 좀 타격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끔찍도 하지 않고 있죠. 사실은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항상 뭐 이야기 나오는 게 공매도의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역할, 그 다음에 뭐 부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공매도가 정말 뭐 좋은 거고 이제 주가가 그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이 뭐 증시가 이렇게 급락할 때 공매도를 이렇게 전면 금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 급락을 할 때 그 전 세계가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도 이 시장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증시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을 정지를 했다는 말은 공매도가 영향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럴 때는 외부적인 영향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뭐 공매도를 금지를 못할 이유가 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유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만약에 진짜 선제적인 기능이 있고 뭐 시장 뭐 이게 실제로 유발하는 데 실증적인 입증이 없다라고 하면 이때 누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시장이 급락하면 이렇게 공매도를 제한하는 부분들을 전 세계에서 쓴다는 말은 공매도의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의 어떤 이제 역할이 정말 이제 뭐 정상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가열을 막기 위해서 이거 공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그냥 공매도가 없어도 가열되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를 뭐 시장을 방지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어떤 다른 부분에 생각하고, 떨어질 때는 이 공매도가 관여해서 더 급속하게 떨어지는 역할이 실제로는 시장에서 더 많을 뿐이라고 이제 일단은 보여지고요.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겠지만, 이제 이런 어떤 공매도를 정지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 정상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평범한 시장에서는 이 종목별로 공매도 타켓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뭐 제약바이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게 일어나고,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이제 기울어지지 않은 이제 뭐 시장이 되려고 하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대차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비해서 개인들이 월등하게 지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상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요. 동일한 시장에서, 그러니까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같이 이제 그 시장에서 형성해서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소매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개선에서 이게 같이 되게끔, 아니면 이제 뭐 전산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려달라, 소매 입장에서, 도매 시장에서. 그런 것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공매도가 이제 뭐 이런 어떤 상황이다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불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주 그 외국같이요, 외국에는 공매도가 되는데 왜 우리는 공매도가 아닌 게 아니라, 외국에는 공매도를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하게 되면 아주 엄벌에 처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공매도를 하다가 한번 문제가 생기면 작살날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걸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제도적인 개선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 하니까 이제 개인들이 좀 답답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2017년도부터 2020년,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제 기간 전에 이제 3년 그 3개월 동안에 이제 공매도를 하면서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이게
물량 자체가요, 이게 109만 주고 전체 물량을 해보면 이 뭐 1억 4,089만 주, 근데 가태료는 10억 정도 부과받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이제 차입을 위해서 공매도로 했는데 공매도 표시를 누락해 가지고 단순 가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검감원이 뭐 이야기하고 한투정 건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예, 단순히 이제 가실로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그 공매도 물량이 아니라 일반 물량으로 그 와서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내려갔는데 이걸 그냥 뭐 가태료는 10억 정도로 끝난다라고 하면, 뭐 이걸 해가지고 이제 정건사가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이 가태료는 터무니없는 이제 가태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상 이 한국주식투자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한투증권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증권사들과 외국계도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뭐 이재명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든지 많은 이제 뭐 그 이런 정치인들도 이 한국거래소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시행을 하고 제도적인 어떤 개혁을 확실하게 해서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이 부분들을 하고 뭐 공매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개선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굳이 뭐 공매도가 없어도 되는 쪽에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종목의 공매도 관여율이 높은 종목들은 여기 영향을 계속 보는 거죠. 자, 셀트리온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어제 이제 시간에가 한 19만 원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19만 원에 끝났죠. 그래서 큰 뭐 흐름은 없었습니다. 시간에 이제 흐름에서 보면 이제 0.26 정도 어제보다는 좀 올랐습니다만, 기관들은 계속 이제 매수고요. 개인들은 오히려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들 있겠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개인들 매도는 이미 이제 고점에서 물린 어떤 물량들이 조금 이제 올라오면서 물량은 뭐 줄인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이 저점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은 뭐 하반기 내년까지 본다면 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국면이라고 이제 계속 이제 판단이 되지요. 그래서 수급상으로는 오늘도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매매 관여율이 전일보다는 좀 늘었죠. 그래서 이제 좀 시장이 좀 뭔가 올라가려고 하면 좀 누르는 어떤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쪽이니까요. 어제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수,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태깅이 나오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한 20만원 부근도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의 국면이죠. 3월 달에 이제 블록딜 관련되는 하락 갭을 뚫고서 이제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넘어가는 어떤 국면을 본다면 조만간 이제 앞에 일자에서 이자의 어떤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뭐 25만원대, 내년까지 보면 한 30만원대의 흐름들을 장기적으로는 셀트리온이 회복할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